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사회초년생 시절 직접 겪었던 기괴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삼촌 한 분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던 분이 아무 예고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하더니 살던 아파트에도 돌아오지 않은 채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친척들이 서둘러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다 큰 성인 남성이니 조만간 연락이 올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삼촌이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남겨진 방 월세만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자 결국 가족들은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친척들은 대부분 먼 곳에 살아서 그나마 근처에 살던 지인과 그의 남동생이 짐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러 간 날은 3월 말치고는 유난히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삼촌이 살던 아파트는 어느 산기슭 근처에 있었는데 위치가 좀 묘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뒤에 왕복 4차선 국도가 있고 그 너머인 거대한 산줄기가 병풍처럼 버티고 있는 구조였죠. 남쪽의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았습니다. 늘 어둑어둑하고 차 달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곳. 그 음산한 분위기 때문인지 월세는 말도 안 되게 저렴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열쇠를 꽂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형제는 동시에 발을 멈췄습니다. 방은 평범한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풍경은 기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방 안쪽, 베란다로 나가는 커다란 창문을 가로막고 있는 침대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온갖 짐이랑 잡동사니들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려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세워둔 바리게이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있어야 할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울이 있던 자리는 깨진 조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휑한 틀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있는 환기구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혀 있었고 현관문 틈새도 수건과 와이셔츠를 뭉쳐넣어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형제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며 짐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일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가고 방 안에는 서늘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을 막고 있던 침대 위의 박스 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창문 밖에서 거대한 손이 박스를 안쪽으로 밀어버린 것처럼 괴상하게 쏟아진 겁니다. 무너진 틈새로 창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커튼 뒤쪽 유리창 전체에는 골판지 박스가 겹겹이 덧대어져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인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삼촌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던 겁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남동생이 삼촌의 스마트폰을 찾아냈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제목도 없는 메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뒷산에 무언가가 있어. 나를 보고 있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눈이 마주쳤어. 문을 두드려. 들어오려고 해. 메일 날짜는 삼촌이 사라진 날에 가까워질수록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일. 삼촌이 실종되던 그날 밤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메일은 단 2글자였습니다. 왔다. 순간 정적이 흐르던 방 안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스로 겹겹이 막아놓았던 그 창문 너머에서 분명히 누군가 유리창을 옆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스 틈새로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겨울 바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물기를 가득 머금은 비린내 나는 공기. 마치 깊은 산 속 썩은 흙덩이를 입에 넣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형제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지금 저 창문 너머에 있는 건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스마트폰이고 짐이고 다 내팽겨치고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인이 따로 알아보니 삼촌이 살던 아파트 뒷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호련히 사라진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산 남쪽에는 이름조차 잊힌 낡은 신사가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무엇을 모시는지조차 입에 담기 꺼렸다고 하더군요. 겨우 짐 정리를 마친 마지막 날, 지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창문에 붙은 박스를 모두 떼어내보았습니다. 거리가 꽤 먼데도 말이야. 산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 금방이라도 산 자체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 삼촌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들어온 그것은 삼촌을 데리고 다시 그 어두운 산 속으로 돌아간 걸까요? 지금도 그 산 아래 아파트에서는 누군가 밖을 내다보길 기다리며 산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